자, 168페이지예요. 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이 동산 물권 변동도 부동산 물권 변동과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거래 행위를 통해서 동산 물권 변동이 날 때는 반드시 인도라는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행위가 아닌 사회에서 동산 물권 변동하는 것을 법률 규정에서 물권 변동한다라고 하고, 이때는 형식인 인도라는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과 똑같죠. 여기에 인도라는 말만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 민법에는 188조 이하에 되어 있고요. 이것은 민법에 개별 규정으로 막 산재되어 있습니다. 막 흩어져 있어요. 개별 규정은 이렇게 막 흩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인도라는 형식만 알아두세요. 인도. 자, 여기에 도대체 인도가 뭐냐? 인도란 것은 물건을 점유 이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점유 이전.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그래요. 우리 교재 169페이지에 가면 인도의 종류 이렇게 해놓고 정리해놨죠. 자, 점유 이전하게 되면 결국은 점유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도라는 거하고 점유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인도의 유형, 종류를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여기는 네 가지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의미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인도에는 손에서 손으로 현실적으로 물건이 이전되는 것을 현실인도라고 그러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기본형이죠. 기본형. 원칙적인 모습이죠.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즉 양도인 손에서 양수인 손으로 그 물건을 그대로 옮겨주는 것. 자, 그런데 나머지 쪽에 2번부터 4번 해당되는 요 세 가지는요, 이거는 관념적으로 물건을 건네주는 인도 형태예요.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이 말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물건은 이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관념적 인도라 그래요. 자, 만약에 양수인, 즉, 동산의 양도인 소유 동산을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는 양수인이 이미 그 양도인으로부터 물건을 자기한테 건네주기 때문에 건네받아서 가지고 있다. 예컨대 임차인을 생각해보세요. 임차인이 동산을 빌려 사용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임대인한테 이건 내가 살게. 소유권 내한테 넘겨줄래? 그래, 넘겨줄게. 대금 여기 있다. 이럴 때요, 그 물건을 현실로 현실 인도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시 임차인이었던 양수인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을 양도인한테 넘겨줬다가 다시 현실로 넘겨받아야 되겠죠. 현실인도란 말은 양도인의 손에서 양수인 손으로 그대로 동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해요. 동산 이전. 손에서 손으로 이전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거요. 간이 인도라는 방식을 이용하면 아주 쉽죠. 양수인이 이미 양도받을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요. 이럴 때는 간이 인도라는 방식에 의해서 인도된 거라고 간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념적 인도라는 것은 인도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인도로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 즉 물건은 현실적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동산이라는 물건은 그대로 있지만 물건이 움직였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양도인 손에서 양수인 손으로 그 물건이 움직였다라고 간주하는 제도를 관념적 인도라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양도인이 계속 그 물건, 동산을 사용하면서 소유권은 양수인한테 넘어갔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물건 인도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양도인에서 양수인 넘어갔다가 양수인이 다시 양도인한테 넘겨줘서 양도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죠? 이러한 모습의 물건 인도하는 방법을 뭐라 하냐? 이걸 점유 계정이라 그래요. 점유 계정이란 것은 양도인이 계속 당에 양도한 동산을 점유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유권이 양수인한테 넘어갔고 물건을 양수인한테로 넘겨줬다 라고 인정하는 제도예요.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물건이 움직였다라고 인정하는 제도가 점유 계정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 이럴 수 있죠. 양도인이 팔려고 하는 양도인의 소유 동산이 제3자한테 점유되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이 양도인의 소유권을 양수인한테 팔 때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지만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물건을 건네줬다라고 간주하는 제도, 관념적으로 넘겨줬다라고 인정한 제도를 뭐냐? 이때는 우리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란 권리를 양도한 것일 경우입니다. 즉 양도인이 제3자한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소유물을 양도인이 이렇게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임차인인 제3자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동산 소유권을 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한테로 넘겨줄 때 물건 인도가 현실 인도만 있다면 양도인이 그 물건을 받아왔어. 양수인한테 넘겨줘서 소유권 취득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임대 관계를 그대로 놔두려고 그러면 다시 양수인이 그 임차받은 종전에 그 임차인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당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인도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 내한테 방한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리를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넘겨주는 순간 물건을 함께 넘겨준 걸로 인정해버리자는 거죠. 동산을. 그래서 이것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일 때 이때 목적물 인도하는 방법을 양도인에서 양수인 넘겨주는 방법을 설명하는 방법은 바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권리를 양도해주면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권리를 양도해주면 물건이 인도된 걸로 간주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요. 간이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현실적으로 물건, 동산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머릿속에서만 물건이 움직였다라고 간주해주는 제도로서 관념적 인도라 하고 만약에 그 모습이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면 간이인도의 형식으로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고 물건을 인도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제도는 점유계정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제3자가 당의 목적물을 즉 양도인의 소유 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동안에 그 양도인이 소유권을 양수인한테 넘겨주고 물건을 건네주는 이 형태는 바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는 방법으로 물건을 인도했다고 인정해준다. 이렇게 해요. 그 네 개 중에 현실 인도가 원칙이다. 기본이다. 이런 거죠. 자, 인도, 모습, 종류. 인도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점유가 나타나죠. 그래서 인도와 점유를 같이 동산의 공시방법이다. 이렇게 하죠. 동산의 권리의 공시방법. 인도 혹은 점유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갔어요.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인데요. 이걸 우리는 동산의 선의취득 이렇게 공부하세요. 동산의 선의취득. 소유권도 없는 양도인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양수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한테 돈을 대금을 받고 당의 동산을 건네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소유권도 없는데 자기 소유물도 아닌데 이럴 때 그 양수한 사람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바로 선의취득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선의취득이라는 제도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선의취득을 인정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희생됩니다. 희생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래 안전 이게 있을 때만 이 선의취득 제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선의취득을 인정해버리면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선의취득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왜? 진정한 권리자인 진짜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에는 선의취득의 대상, 그냥 대상이라고 쓸까요? 대상, 객체,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동산. 이 동산은 점유로 공시 방법을 취해야 되죠. 따라서 만약에 이 동산이 등기의 대상이 되거나 등록의 대상이면 선의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동산은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산은 거래가 가능해야 되죠.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은 양도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금제품이면 금제물 선의취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제물이라는 것은 법령에서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이죠. 예를 들면 뭐 아편이라든지 아편 흡식기라든지 또 위조 통화 이런 것들은 아예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 자, 이렇게 동산의 하나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에 삼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이 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선의취득 앞에다가 동산의 선의취득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동산을 양도인이 양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인에 대한 요건은 뭘까? 양도인은 반드시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어야 됩니다. 무권리자여야 하고 이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동산이. 자, 양도인은 즉 파는 사람이죠. 그 동산에 관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하여 권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뭐 예컨대 소유권이 없는 것을 말하죠. 소유권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세 번째 양수인이 있어야겠죠. 양도하니까 산 사람이 있어야겠죠. 산 사람, 양수인. 이 사람이 바로 선의취득하는 사람이죠. 양수인이 바로 선의취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통 선의취득자라고 하죠.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은 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데 과실도 없는 상태에서 점유를 이전받아야 돼요. 점유를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점유에서 이 점유로 이전하는 인도 과정에서는, 인도죠. 점유의 이전이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에서는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수인이 당의 동산을 점유할 때 점유의 요소는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의 점유, 무과실의 점유로서 점유를 취득해야 돼요. 이렇게 평온한 점유란 것은 강제로 빼앗지 않았다 이 말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래, 양도 양수했으니까. 양도 양수했으니까 이거 거래하는 거죠. 거래. 그래서 평온하게 또 공공연하게 암암리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런 뜻입니다. 공공연하게. 그 다음에 선의, 무권리자인 양도인으로부터 내가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모르고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르는데 과시 없다 이 말이죠. 몰랐는데 과시 없다. 여기서요,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사람, 여기에 양수인이죠. 어떤 양수인이라는 사람이 그 목적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평온하게 점유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고 선의로 점유하는 것은 추정합니다.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하는 것은 추정해버립니다. 우리 민법 규정에서. 이건 나중에 뒤에서 점유권을 공부할 때 할게요. 다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무과실 점유라는 것은 양수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과실에 가서는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양수인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선의취득자의 입증,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과실에 관해서는 입증 책임을 양수인 스스로가 부담해요. 그러나 평온, 공연, 선의는 점유 자체에서 추정력이 발생해 버리니까 양수인이 입증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양도인의 점유에서 양수인의 점유로 이전해 왔잖아요. 점유 이전. 그러면 인도 형식인데 여기 인도에서는 네 가지 형식이 있었죠.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랬었죠. 그 네 개의 인도 방법 중에서, 종류 중에서 말입니다. 점유개정은 제외입니다. 점유개정은 이것은 제외됩니다. 제외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 즉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건 제외. 그럼 나머지 세 가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현실 인도가 이루어졌거나 간이 인도가 이루어졌거나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이루어졌거나 이럴 때만 선의취득이 허용된다.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거래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행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거래행위는 이 거래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해야 됩니다. 유효한 법률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어서 당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이 거래는 보호 가치가 있는 유효한 거래일 때만 보호하겠죠. 따라서 거래행위 자체가 무효인 거래행위면 선의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무권 대리
무권 대리행위를 통해서는 그 거래 상대방, 그 사람은 선취를 주장할 수 없죠. 무권 대리는 무효니까 선취를 할 수 없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는 특정 승계의 모습으로 거래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승계. 따라서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는 선의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각각 선의취득이 안 되는 것, 부동산은 선의취될 수 없다.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금제물도 선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인도하는 방법은,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인도하는 방법은 점유 개정에 의한 선취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에 의한 선취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에 의해서도 선취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요건,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여기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선취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의취득에서 양수인은 평5년 선의 무과실로 당의 목적을 점유한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 소유권은 동산의 소유권이죠. 물론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권도 선취할 수 있는데 소유권, 동산 소유권과 동산에 대한 질권의 선취득이 가능하다. 자, 이때 이 권리를 원시취득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원시취득입니다. 승계취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선의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원시취득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양수인이 원시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원시취득이니까 당의 부동산, 당의 동산을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죠? 부당이득이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이 규정이 249조에서 이렇게 소유권을 원시취득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니까 당의 동산은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동산의 선의취득의 효과, 그렇죠? 효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갑소유 자전거를 여기 을이라는 친구가 한 달간 빌렸습니다. 임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을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니까 소유권은 없는 사람입니다. 빌렸으니까 자전거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전거를 을이 병한테 무단으로 팔았어요. 양도했다는 거예요. 매매, 양도. 거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양도인이 될 것이고,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양수인이 되겠죠. 자, 이때 만약에 이 병이란 양수인이 평온하게 거래하고 공공연하게 거래하고 선의이고 무과실로 거래했다라고 하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한 매매계약으로서 갖춰져 있고, 이 양도인은 소유권이 없는 무권리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팔았으면 현실에 인도했으므로, 그러면 을이 소유권 없는 사람이지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요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뭐냐? 바로 선의 취득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진짜 소유자인 갑은 진정한 소유자죠.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임차인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해서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야, 내 소유권을 왜 나의 허락도 안 받고 너 멋대로 팔아가지고 저기 병이라는 사람 소유권 취득하게 하고 나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냐? 너 위법 행위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해라 라고 청구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너한테 돈으로 금전 배상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소유권은 상실하고, 그렇죠? 소유권은 누가? 병이 원시취득했다. 이게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니까 병은 이 소유 물건인 자전거를 저기 갑한테 돌려줄 의무가 없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요게 을과 병 사이의 이 거래가 바로 뭐예요? 선의취득의 문제다. 그죠? 여기에 을과 병 사이의 이 거래 관계가 선의취득의 문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선의취득 요건, 요 적용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 대상, 객체, 양도인, 양수인, 거래행위. 요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사 시험 낼 수 있는 것은 요 정도입니다. 선의취득이요. 이게. 자, 선의취득에서 만약에 동산이, 선의취득 대상이 되었던 동산이 만약에 선의취득의 대상 동산이 만약에 도품이거나 절취, 강취당한 물건이거나 유실물,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 여기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냐? 자, 선의취득한 양수인이 선의취득했죠. 선의취득한, 즉 소유권 취득한 이 동산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진정한 소유자, 즉 소유권 상실하게 되는 소유자 있죠. 이 사람을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내용을 우리 법에서는 인정합니다. 이게 진정한 소유자와 이게 선의취득자 있겠죠. 선의취득자, 이 양수인일 겁니다. 양수인. 여기에 소유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진짜 소유자가 도둑질한 도둑놈한테서 또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 여기 습득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습득하면 유실물이잖아요.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지 않고 지 멋대로 팔았다 얘한테. 그래서 얘가 소유권을 선취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라고 하면 우리 법에서 이렇게 놨습니다. 자, 여기에 도품, 절취, 강취된 날로부터 2년 내라면 여기에 진정한 소유자는 선의취득자에게 당의 물건은 내 물건이고 내가 도둑 맞았고 강도당했고 또 잃어버린 물건이니까 돌려달라 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걸 행사할 수 있다. 2년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절취당한 날, 도난당한 날로부터 또 잃어버린 날로부터 2년 내에 이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소유자는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선의취득자는 돈을 주고 샀는데 말이죠. 대금을 지급하고 샀는데 물건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버틸 수 없다는 거야. 자기의 소유물로 인정되지만 우리 민법 규정에서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강제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권리가 인정됨으로 반환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선의취득자는 손해를 보게 되죠. 대금을 지급하고 당의 목적물을 샀더니만은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손해가 생긴다. 이 손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는 여기에 선의취득자가 요 취득하는 과정, 즉 선의취득하는 데가 만약에요 공개시장에서 매수하여 선의취득했거나 또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선의취득했거나 또는 경매를 통해서 선의취득을 한 그러한 경우라면 이 선의취득자는 여기엔 진정한 권리자한테 내가 여기에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대금, 상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샀을 때 그 매수한 대금, 경매를 통해서 경락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그 대금 있죠. 그 대금을 변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게 뭐냐?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진정한 권리자가 이렇게 절취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해 오면 이 선의취득자는 물건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대신에 이런 영역에서 선의취득했다라고 하면 이 선의취득자가 그럴 때는 대가를 변상하라라고 진정한 권리자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는 물건은 회수하고 여기는 변상해 줘야 되고 변상한 만큼 이 사람 손해 생기서 그 손해는 누구한테? 여기에 절취자나 강취자나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이렇게 여기에 절취, 강취, 습득자, 그렇죠?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이렇게 변상하고 손해배상 청구. 여기는 도인, 강도 아니면 습득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교과서의 171페이지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 준 칠판에 메모해 드리는 걸 요 정리를 잘 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익힌 다음에 교재를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물건의 소멸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